네, 여러분 오늘 영상 끝에 원데이 클래스 관련된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 GSM입니다. 저희 오늘 오해야 진실 준비했죠. GSM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이런 여러 가지 자주 받는 질문, 황당한 이야기들 많을 텐데 어떤 거 있을까요? 정말 상담을 보러 온 친구든 또는 제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든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몸무게는 얼마나 빼야 되나요? 무릎은 어느 정도로 붙어야 되나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관련 그쵸. 질문인데요. 공감합니다. 저는 일단은 몸무게 툭 치면 쓰러질 정도로 절대 거기까지 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맞추시면 되냐면 본인의 골격에 맞춰서 44 사이즈나 55 사이즈 면접복에 본인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보태보자면 개개인에는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은 네.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 얼굴 살은 잘 안 빠지잖아요. 뭐 팔뚝살, 종아리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신경 써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40 몇 킬로가 오케이 무조건 돼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무릎은 테디쌤,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붙는 여자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죠. 정상 체형이 아니죠, 일단. 네, 여러분들 기인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릎만 붙으면 땡큐고 무릎이 안 붙더라도 조금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떨어뜨릴 정도의 요소까지는 안 돼요. 하지만 허벅지에 힘 딱 주시고 최대한 곧게 서 있는 자세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은 허벅지에 힘을 쓸 수 있으면 붙으면서 무릎도 가까워집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네, 테디쌤은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어요? 일단 답변 길이가 얼마나 적당한가요? 이런 부분인데 답변을 길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봤자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짧게 했을 때에도 핵심이 빠지거나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전혀 없으면 잘못된 답변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면접이 계속 오랜 시간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면접관이 자, 짧게 한번 해주세요 라고 멘트를 말씀을 하실 때가 무슨 말인지 있는데 모르니까. 네, 그때는 이제 그렇다고 짧게 빠르게 말한다고 막 이렇게 본인을 다그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표현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루하게 말하지 않는 연습 꼭 숙지하세요. 네, 기승전결만 있으면 사실 지루하진 않죠. 근데 그렇죠. 기승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지루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 시간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온 카더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침 시간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제 항공사 혹은 일반 회사 면접에서는 사실 아침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풀리고 난 이후가 훨씬 더 합격률이 좋긴 하거든요. 맞아요. 항공과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시간에는 면접관도 아직 몸이 잘 풀리지도 않았고 그치.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시선, 생각 이런 것도 좀 평균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점수를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실력자는 시간 따위 구애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렇지만 이분들은 정말 0.1점이 지금 아쉬운 거죠. 필요하면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완전히 아침 시간, 첫날의 아침 시간은 웬만하면 좀 피해 주시는 게 그쵸.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옥하방에 많은 친구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학교에 어느 항공사와 MOU가 돼 있냐? 그렇죠. MOU 중요합니다. 협약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 전략. 그런데 이것도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고 실력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 가든 1등하면 좋은 기회 얻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고 MOU가 되어 있으면 또 그러한 부분도 사실 메리트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절대적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죠. 맞아요. 그리고 확실한 건 그 MOU를 처음에 딱 협약을 맺었을 때는 약발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맞아요. 시설을 설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좀 도의적인 그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 해당 학교 학생들을 웬만하면 많이 뽑아주겠다라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하겠죠. 근데 너무 아닌 친구들을 절대 뽑진 않아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해 두면 될 것.
그리고 또 최근에 황당한 질문 몇 번 받은 적 있잖아요. 어떤 거죠? 맞아요. 정말 황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할까봐 걱정까지 했었던 질문인데 그 해당 학교 교수님 성함을 얼굴과 매치해서 다 외워야 된다라는 누군가의 조언 때문에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답변 정리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보통 한 1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10개에 해당하는 학교 교수님까지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정말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질문을 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떤 면접에서 수치, 이런 정확한 팩트, 사실, 정보 전달하는 거 중요한데 너무 작은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지 않나. 사실 사람이 너무 괜찮으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너무 괜찮고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걸 보여주면 귀엽지. 하지만 맞아요. 뭐 그걸로 합격을 시킬까요? 사실 면접관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지원 동기에 어느 정도 좀 접목을 시켜서 답변하려고 교수님 성함을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항공과 지원 동기는 얼마나 이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냐 보다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본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수님들도 다 알아요. 몇몇 그냥 정말 최고의 이런 자부심을 가진 학교 제외하고는 뭐 그냥 고만고만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군데 지원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거짓, 가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다. 맞아요. 예전에 면접관으로 있을 때도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이 아닌데 뭐 이 학교의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입학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친구가 괜찮더라도 나중에 혹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이게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실망해서 자퇴하거나 뭐 그치, 그런 경우 재수를 많으니까. 준비한다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합격을 못 줬던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테디쌤 그리고 제자분들이 그렇게 내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신 걱정 근데 아마 네. 많이들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 내신 점수가 내가 지원하는 학과 이런 평균 점수 비교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비교했을 때 그 평균 전후 뭐 가깝다면 사실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사실 어떤 면접 전형, 면접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4년제 특정 뭐 한서대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 마지막 최저 등급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갱신하는 거예요. 작년에 입학한 사람이 그 최저 등급으로 입학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수점 이상으로 해서 또 입학하면 여러분들이 최저 등급을 낮추는 그런 신화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요하죠. 네. 테디쌤께서도 요즘 고등학생 수업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생들 보면서 뭐 진짜 이것만큼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유형의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계속 웃어야 한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한다. 일단 무조건 웃어야 하는데 웃을 줄 모르는데 무조건 웃으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기가 민망해요. 뭔가 그쵸? 표정이 부담스러워. 그리고 목소리도 사실 내가 고음을 낼 줄 모르는데 고음을 억지로 내려고 하면 노래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발성이나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해서 편안하게 전달력이 탁탁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진짜 연습,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GS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톤 상당히 싫어해요. 저는 미톤 좋아합니다. 그건 이제 미인대회 나갈 때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살면서 이제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면접은 네. 달라요, 여러분. 맞아요. 저도 또 약간 친구들한테 경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소통, 공감, 배려 이런 진짜 추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계속 면접 답변에 대충 넣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말이 막히니까 배려 이런 걸로 그냥 무마하려 그러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소통 이런 단어로 좀 답변을 대충 때우려고 하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 알아. 꾸미려고 하지 말고 담백하고 솔직해야 돼요. 맞아요.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 단어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 한번 다뤄봤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주 2탄도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테디쌤, 요즘 학생들 수업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음. 학원비도 이미 냈고 가외도 받았고 근데 지금 수업은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조금 더 저렴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원데이 클래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에 단 한 번의 수업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뭐 단 하루지만 10번의 수업 가치를 내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계획 중에 있고요. 특정 요일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인원을 5명을 맥시멈으로 잡고 이렇게 한 2-3번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원데이 클래스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시간대에 예약을 해주시면 그 해당 날에 원데이 클래스가 오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날로 넘겨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원데이 클래스를 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신청 양식은 아래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셔서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되길, 그리고 다음에 꼭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곧 만나요.